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박스 모델에 대해서 학습한 부분을 첫 번째 아티클에다가 그것들을 삽입을 해볼게요.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을까요? 종류가 굉장히 많았죠. 몰더 스타일만 하더라도 한 8가지 됐었나요?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한번 아티클 1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커밋한 상태라면 이런 정도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버전도 안 바꿨네요. 메뉴가 생겼는데 버전 한번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러면 요 아티클은 계속 앞으로 사용할 테니까 요거를 하나를 복사를 해가지고 해둘게요. 그 다음에 오늘의 작업은 요 첫 번째 아티클에서 할 건데, 자, 제목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써줄 때는 H1이나 H2나 헤더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헤딩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H2 정도 해볼까요? 1 해볼까요? H1 해서 4월 5일 박스 모델 연습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주면 되고요. 만약에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너무 크다면 가지고 들어가서 리프레시해서 확인했더니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H1 태그는 그 페이지에서 반드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크롤링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핵심 단어구나 하는 거를 크롤러들이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H1 태그는 반드시 써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글씨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에서 정의를 내리면 돼요. CSS에다가 H1은 크기를 어떻게 해라, 좀 작게 하든 더 크게 하든. 그래서 제목을 썼고 일단은 뭐부터 해볼까요? 박스 모델이었었죠. 그래서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전에 지금 아티클이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날 텐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지금 그 브라우저에서 구별이 잘 안 가겠죠. 무슨 얘기냐면, 브라우저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크 모드로 사용하고 있어서 바탕이 까매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모드로 사용한다 그러면 바탕이 지금 하얀색이겠죠. 그런데 어디나 다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아티클인지 두 번째 아티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티클마다 바탕색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먼저 그 작업부터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번에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아티클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할까요? 자, 그럼 주석을 먼저 달아줄게요. 아티클 백그라운드로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아티클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하나 줬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 지정을 해야죠. 클래스로 지정을 하는데 클래스명을 점 찍고 아티클 하이픈 BG 백그라운드, 플레임으로 써주는 게 좋지만 BG 같은 경우에는 그 백그라운드의 약자로 쓰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라서 BG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장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풀로다가 써주는 게 좋아요. 풀로다가 써줘야 협업할 때 다른 개발자가 보더라도 이게 뭐를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미 전달이 확실되도록. 그런데 지금 아티클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아티클 백그라운드라고 첫 번째 이름을 지어주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할 때는 이름 짓기가 참 애매하죠.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메인 컬러니까 요거는 하나를 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티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갔을 때 숫자로다가 매겨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이렇게 하죠. 백그라운드 1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이픈을 넣은 거는 CSS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픈 처리를 해요. 요거를 케밥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꼬치에다가 낀 거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CSS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렇게 케밥 노테이션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아티클 백그라운드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티클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크기부터 설정을 할게요. 하이트를
하이트를 한 300픽셀 정도 잡아볼게요. 일단 픽셀 정도 잡고 크기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그 다음에 위드스는 뭐 전체를 가져갈 거니까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아까 그 한쪽으로 쏠려 있었으니까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다 줄게요. 가운데 오게. 그래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게요. RGB 값으로 요런 정도.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요 아티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아티클 1에다가 적용을 시켜줄게요. 뭘로 다 시작을 해야죠? 클래스죠. 클래스라고 하고 아티클 백그라운드 1이라고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요 두께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틀로다 지정한 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텍스트가 온라인이 센터링이 됐죠. 자, 요거는 됐는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요 제목이 요 아티클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어서 보기가 좀 싫죠. 그러면 안쪽으로 좀 내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좀 내리고 싶으면 마진이겠어요? 패딩이겠어요? 패딩이죠. 컨텐츠하고 테두리 사이니까 패딩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패딩을 좀 줄 건데 패딩은 한 15픽셀 정도만 줄게요. 15픽셀 정도만 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CSS는. 그래서 이렇게 순서는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패딩이 내려와 있는 상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세이브 해서. 자, 확인을 해보면 이만큼 내려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내려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게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얘는 여기에 있고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왼쪽으로 가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조정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패딩을 위쪽만 줬지만 만약에 이 글씨가 길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차 있는데 양쪽에 붙어 있는 게 너무 빡빡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 거기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내용에다가 박스 모델에서 배웠던 거를 몇 가지를 넣어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를 넣어볼까요? 기본적으로 박스 있는 상태니까 박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디바이드를 가지고 박스를 넣어볼 건데 첫 번째 섹션에다가 한번 넣어줄게요. 섹션 다 안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는 삭제하면 되니까 디바이드를 통해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줄 건데 첫 번째 거는 박스 1이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하고 요거를 복사해서 한 3개쯤 만들어 줄게요. 3개쯤 만들어 줄게요. 3개쯤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에 됐으면 섹션 1에는 박스 3개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박스 3개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줄게요. 요거는 뭐라고 달아놓을까요? 박스 모델 테스트라고 할게요. 클래스를 주는데 점 박스 1 이렇게 줄게요. 나중에 박스를 또 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스타일을 줄 건데 제일 처음 갖춰줘야 될 게 크기죠. 크기니까 한 어느 정도로 할까요? 요 내부에서 요 첫 번째 섹션 안에서만 있을 거니까 전체 위드스는 이번에는 픽셀로 주지 말고 퍼센트로 한번 줘볼까요? 전체의 한 20% 브라우저의 20%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20%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한 50% 줘볼까요? 나중에 그건 수정을 하면 되니까 50% 정도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를 줄까요? 아까 바탕색이 그랬으니까 브라운으로 줄까요? 브라운으로 주고 볼더를 줄게요. 볼더를 주면 더 확실해지겠네요. 그죠? 볼더를 주면 굵기를 10픽셀 정도를 하고 그거를 실선으로 해보죠. 실선으로 하면 솔리드였었고 그 다음에 색깔은 블랙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거를 안 했죠? 클래스를 여기다 선언을 안 해줬네요. 그럼 박스에다가 또 박스 1이라는 거를 클래스 박스 1,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됐으면 박스 1, 박스 2, 박스 3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닥다닥 붙여 있어 가지고 그게 구별하게 그린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뭐를 줘야 되겠어요? 마진을 주면 되겠죠? 마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줄까요? 마진을 한 10픽셀 정도 줄까요? 10픽셀 정도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변화를 조금씩 확인해 보면서 해야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떨어진 게 보이죠? 분명하게. 그렇죠? 분명하게 떨어진 게 보이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요 색깔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뭐예요? 볼더죠, 지금. 볼더인데 안쪽에 텍스트, 중요한 건 요 텍스트일 텐데 요 텍스트가 너무 볼더랑 가깝게 있어가지고 가깝해 보여요. 아까 얘처럼. 그죠? 그럼 아까 얘는 요거를 떨어뜨리려고 뭐를 줬어요? 그렇죠. 패딩을 줬죠. 그러면 우리가 패딩을 한번 줘보기로 할게요. 자, 마진 다음에 패딩을 줄 거예요. 패딩도 한 10픽셀 정도 줘볼까요? 10픽셀 정도 줬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여유가 생겼죠? 이제는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이제 여기서 하면 우리가 웬만한 것들, 아까 봤던 거, 우리 박스 모델에서 했던 거, 크기 정하는 거, 마진, 패딩, 볼더도 지금 우리 굵기라든가 그 선의 종류라든가 뭐 블랙이라든가 뭐 컬러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줘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섀도우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테스트를 못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래 위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를 원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나는 이렇게 나열되는 걸 원치를 않고 세로로 나열되는 거를 원했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메뉴를 할 때는 플러트를 가지고 플러트 레프트를 선언해서 왼쪽부터 이렇게 나오게 했지만 지금 이 경우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HTML 태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라인이라는 종류가 있고 블럭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이라는 종류는 라인 하나를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조그맣더라도 한 라인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라인을. 그래서 갈 자리가 없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디바이드 태그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드 태그 같은 경우에 블럭이라서 이렇게 한 줄을 아무리 작더라도 한 줄을 다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라인 스타일로 바뀌면 인라인은 옆에 자리만 있다면 들어갈 자리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는 블럭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으로서의 디바이드로서의 요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라인 스타일로 해줘라 하는 게 인라인 블럭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면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바꿔줄게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 이걸로 다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리프레시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블럭이긴 하지만 디바이드 태그가 블럭이긴 하지만 인라인 형태로 디스플레이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옆에 자리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까지 잘 됐으니까 이 박스의 크기만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하이트를 아까 50% 잡았었죠? 요거를 절대치로 잡아볼까요? 픽셀로? 퍼센트로 말고 픽셀로 잡으면은 이를테면 150 픽셀 이렇게 잡으면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거는 점선으로 하고 요거는 뭐 쇠선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론 강의할 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씩 정도는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때 여기다가 박스를 더 만들어주고 이 섹션에다가 박스를 더 만들어주고 이 박스1이라는 클래스 대신에 이 내용 값을 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다 했어요. 위드스라든가 하이트라든가 마진, 패딩, 그 다음에 뭐 볼더,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우리가 박스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지난번 이론 강의를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여기다 놓으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지우고요. 요거는 지우고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지우고. 자, 그럼 너무 허전하니까 요 박스 3개만 만들었지만은 3개를 가지고 요게 2가지를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해보려면 요거를 어떤 거를 해보면 좋을까요? 하나를 카피를 해가지고 박스 2라고 하고 요 2번째 거를 박스 2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뭐를 해줄까요? 레이더스를 한번 해볼까요? 레이더스를.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볼더니까 볼더 레이더스 해서 크기를 10픽셀 잡아볼까요? 너무 작으면 구분이 잘 안가면 표시는 나는데 좀 덜 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5픽셀 정도. 선이 두꺼워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볼더를 우리가 10픽셀씩이나 잡아놨기 때문에. 자, F5 저장을 안 했군요. 저장을 하고 F5 누르면은 이제 좀 표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요거는 점선으로 해볼까요? 점선으로 하면은 우리가 도티드라고 하는 걸 넣으면 된다 그랬죠? 어디다가 넣으면 돼요? 첫 번째 박스를 도티드로 할까? 실선 두 번째 박스. 요게 솔리드가 아니라 뭘로 다 바꿔주면 되겠어요? 도티드로 바꿔주면은 도트로 다 바꿔주면은 세이브를 해주면 확인을 해보죠. 자, F5 눌러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도트로 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박스는 뭐를 해볼까요? 마지막 박스에서 우리가 안 해봤던 맨 마지막에 했었던 그 뭐죠? 섀도우를 해볼까요? 섀도우. 그러면 여기를 또 한번 자, 이렇게 해서 3으로 다 바꿔주고 여기도 3으로 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박스 섀도우를 한번 해보면 되고 우리가 크기를 정해줘야 되니까 10픽셀 블랙 이렇게 색깔은 어떤 게 지금 너무 짙어서 흐린색으로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하고선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섀도우가 이렇게 비춰진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의 섀도우 값이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 모델을 하면서
했던 몇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해봤고 실제로 아티클 1에다가 이렇게 실현을 했어요. 자, 나머지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들 한 번씩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박스 모델 연습을 했으니까 한번 커밋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 세이브를 해줬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커밋을 해줄게요. 자, 스테이지로 올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아티클 1을 수정을 했죠. 아티클 1을. 그래서 아티클 1 수정해줬고 여기다가는 박스 모델 연습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커밋을 해줄게요. 자, 커밋이 끝났나요? 커밋이 끝났으면 우리가 오늘 할 분량들을 전부 다 했어요. 마지막에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코드를 다시 살펴보면 버전을 안 바뀌었네요. 버전이 안 바뀌었고 날짜가 안 바뀌었으니까 버전이 지난번에 메뉴 할 때 안 바꿨으니까 버전을 메뉴 할 때 2 오늘 아티클 1을 했으니까 버전 3.0이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3.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날짜도 수정을 해주면 좋겠죠. 얘는 뭐 오늘 생성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해서 다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가 안 됐네요.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커밋을 다시 해줄게요. 자, 커밋을 다시 해주는데 스테이지에다 놓고 지금 한 거는 뭐예요? 버전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고 했으니까 뭐 오류는 아니지만 픽스도 할까요? 에러를 수정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써보면 좋으니까 오류 수정할 때 픽스를 써요. 픽스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석 수정 그리고 뭐 업데이트 날짜 수정 버전 수정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커밋을 해주고 커밋을 해줬으면 푸시를 해줄게요. 자, 푸시 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서 딱 하나가 되겠죠. 자, 성공이 됐네요. 얘가 하나가 됐고 특별히 얘가 하나가 됐고 에러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쪽에는 올라갔을 거예요. 한 가지 또 안 했네요. 뭘 안 했어요? 우리가 저걸 안 했어요. MD를 썼어야 되는데 그죠? 자, MD를 수정을 할게요.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우리가 새로 생성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새로 된 거는. 그래서 지난번 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오늘 아까 했던 게 04월 5일로 다 했었나요? 5일로 다 이렇게 해서 실습 내용 했으면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었죠? 인덱스 파일에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메인 메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메인 메뉴 생성하기 전에 저것도 했죠. 초기화 CSS 적용 방식. 자, HTML을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옮겨 놓고 할게요. 자, 적용 방식하고 그 다음에 CSS 초기화 그 다음에 메인 메뉴 생성 그 다음에 박스 모델 연습 뭐 이렇게 했나요? 자, 그러니까는 그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잊지 말고 자꾸 까먹게 되는데 잊지 말고 MD를 수정을 해주세요.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커밋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해서 MD를 수정한 거니까 자, 에디트 라고 수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커밋을 하고 다시 푸시를 해줘야 되겠죠. 푸시 그러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으면 우리가
GitHub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프로젝트 2020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잘 돼 있죠?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오늘 작업한 거 해서 쭉 나와 있고, 이게 지난번 작업한 거.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계속 여기다가 삽입해 가지고 계속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그날 한 게 있으면은 차곡차곡 올리세요. 지금 한꺼번에 이걸 했으니까 그런데, 뭐 어떤 그 1일 날은 CSS 적용 방식 연습했고 2일 날은 CSS 초기화 연습했고, 이러면 그때그때 커밋하고 올려주면 돼요. 한 것만큼만 쭉쭉쭉쭉 올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잘 올라온 거 파일들도 지금 잘 올라와 있죠. 디렉토리까지 잘 올라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번 작업은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자, 이 시간에는 박스 모델 연습을 해봤어요. 이론으로 배웠던 박스 모델에서 일부를 아티클 1에다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